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7월 마지막 수업이네요. 7월 28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님, 시나몽님, 제스데모님, 영하나님 안녕하세요. 문혜원님, 알렉스님, 라연님, 엘린님, 민준님, 백원님, 야생화님, 홍서희님 안녕하세요. 홀리서클님, 강글라스님, 효영님, 에비앙님, 하연님, 서윤님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단문은 민준님 겁니다. 우리 민준님 항상 수업 보이스 파일을 민준님 파일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웃음 주시는데 오늘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또 뭐 나오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사이에 뭐 들었겠네요? 무슨 말 들었겠네요? 저 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뭐지? 전 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잖아요. 전 과자도? 나 과자인 줄 알았다. 전 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거 여자 대사 맞아? 전과자야? 여잔데? 과자를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에 자, 전과자도 입에 풀칠을 해야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자지만 가족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근데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낼 시간도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여자 대사야? 오줌 낼 시간도 없어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줘야 되고,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하나, 둘, 그리고 영업도 해야지. 주말도 막 굴린다니까요. 네 번째.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대사를 보니까요, 진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무슨 짓인 것 같은데 검사한테 간 거 보니까 뭔가 큰일 같죠?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절도라든지 뭐 어떤 일들, 절도 가지고 검사 앞에 가나?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굉장히 좀 큰일이 벌어졌서 이제 다시 거기 검사 앞에 선 거죠. 근데 아무리 살기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마지막 뒤에 문장들이 약간 진실성이 있는 대사처럼 보여져요. 물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민주님께서는 해석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자이지만 가족같이 일하자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근데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줄 시간도 없어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줘야 되고,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주말도 막 굴린다니까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만지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자이지만 가족같이 일하자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근데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도 시간도 없어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주말도 막 굴린다니까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만지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코멘트 올려주세요. 자,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혜원님께서 한숨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부터 감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억울한 감정과 호소가 느껴지지만 더 억울한 감정을 검사님께 호소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억울한 감정과 호소가 느껴지지만 감정이 좀 혜원님 생각보다 좀 작다? 홀리서클님, 템포가 일정해서 대사를 한 문장씩 연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띄엄띄엄 들려서 표현하는 감정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약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면 그 어필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감정을 점점 증폭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연님, 앞부분 템포가 일정한 것 같아요. 빠른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답답한 마음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덜 답답했다라는 얘기일까? 왜냐면 민주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잡은 거긴 하겠죠. 백원님, 첫 마디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로 넘어가는 부분 크기 차이가 큰데 포즈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아쉬웠고, 설정에서 검사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잡았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냥 안면식 없는 검사 앞에서 하는 대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하는 대사처럼 들렸거든요. 아니면 검사와 꽤나 오랜 관계가 있다던지요. 긍정정님, 민주님 연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하는 투도 좋았고 감정도 잘 잡고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 두 문장은 더 감정을 폭발했으면 억울한 느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목소리가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여서 대사에 나와 약간 매치가 덜 됐는데 20대 중후반 정도로 들렸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등학생 아니 대학교 1학년이었지. 너무 대학교 1학년. 서윤님, 처음에는 취조받는 분위기인 것 같다가 두 번째 대사에서는 다른 곳으로 장소 이동한 것 같아서. 그럼 어떡해요부터? 상황이 잘 안 그려졌습니다. 말하는데 한숨이 반복되고 어요나 일정한 쪼가 느껴져서 진짜 억울한 것보다는 연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몽, 이 대사가 이렇게 슬프게 할 대사인가 싶어요. 서브텍스트나 슬픔, 나 마음 아픔 뭐 이렇게 들려요. 제가 보기에 이 대사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끌려온 게 억울하다, 나 정말 아니다, 결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요. 근데 말처럼 하시려고 하는 건 느껴졌어요. 잘 들었습니다. 라연님, 민주님 거 여태까지 들었던 거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님, 처음 부분에는 검사 앞이라 기가 죽어 있는 느낌을 살리시려고 한 건지 우물우물하고 약간 읽는 느낌이 나서 아쉬웠는데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냐고요부터는 감정이 들어가서 더 억울함을 호소하는 느낌이 살아서 정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발성 발음이 학생 같아서 전과자 느낌은 살리지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쉬워요. 네.
효영님, 나는 안 그랬다라는 말에서 조금 더 진심이 느껴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힘든 대본을 고르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잘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효영님, 다른 분들 다 민주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잘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효영님 생각은 다릅니다. 평소보다 잘 안 된 것 같다고. 다음에 좀 더 목적성이 있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대사의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 혀가 짧은 소리로 끝나는 거. 네, 그렇죠. 원래 말투이신지 습관이신지 원래 그렇습니다, 민주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과가 있는 성인이 아니라 너무 앳돼 보이네요. 전과자라는 이유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지목받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억울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하연님, 답답한 마음이 더 표현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민주, 원작을 몰라서 창작으로 했다고. 네. 야생화님, 나가 사용하는 단어를 봐서는 좀 거칠고 센 성격일 것 같은데 개뿔,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게 표현돼서 아쉬워요. 네, 너무 착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첫 줄은 남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억울한 마음이 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좀 더 분명하게 느껴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에비앙님, 전 10대 느낌의 목소리라서 좀 더 신선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과자라는 것은 뭐 소년원쯤 갔다 왔을까? 10대 느낌인데 전과는 언제 했을까?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그림이 보였달까? 근데 아쉬운 점은 울먹임도 있고 가끔 소리도 치기는 하지만 소리를 친다? 소리도 치긴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에비앙님, 소리를 친다 이런 말 써요, 여러분? 난 처음 듣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담담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은 개뿔, 오줌 넣을 시간도 없다 같은 센 말들이 잘 안 붙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대사가 아닌 인위적인 대사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강글라스, 검사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강글라스 님도. 억울함이 좀 덜 느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전과자라고 그랬는데 아직 학생 같아서 소년원 갔다 온 친구 같기도 하고. 네. 준영님,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에서 어미가 너무 읽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쉬웠어요. 솔직히 좋았지만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사투리인가 봅니다. 소리 지른다? 소리도 치긴 하지만 소리 친다. 그럼 소리도 치긴 하지만 그래 내가 소리치다. 소리치다 쓰지. 근데 소리도 친다 이래가지고 난 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네. 네, 좋아요. 알렉스님, 역할에 몰입해서 연기하셔서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전과자라면 속사정 같은 것도 많을 텐데 티 없이 착한 느낌이라 좀 의아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민주님께서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민주님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연기력이 막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나름의 애를 쓰고 계시는 이제 우리 초급반 친구인데 여기 이 단문을 치기 위해서 전제로 돼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진짜로 여기에 불려온 범죄에 본인이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안 했다라고 잡아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 민주님은 안 했다고 잡았습니다. 억울하다로 잡았죠. 네,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 단문에서 좀 필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진짜로 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억울하구나, 진정 억울하구나, 이런 거죠. 진짜 억울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되겠죠. 그것만 보여주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마음은 그럴 겁니다. 진짜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럴 겁니다. 그래, 내가 전과자니까 여기에 불려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10%는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져야 되는 건 난 정말로 억울하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 크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캐릭터로 봅시다. 그러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고요. 전과자입니다. 그쵸?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지금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과자예요. 전과자라고 한다면 무슨 설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과자라고 한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 설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빨리 쳐주세요.
우리 재즈 대모님께서는 가족은 개뿔부터 나열되는 억울한 경험들이 제게는 약간 설명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걸 호소하듯이 말하는 느낌이 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해서 뭔가 말하다가 스스로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런 울컥하고 억울한 느낌이 처음부터 나와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님의 깊고 어둡고 진지한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아니에요가 그리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님이 검사님에게 검사는 저 바뀐 거 아시잖아요. 저 믿어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라는 서브텍스트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재즈부님이 듣기에도 검사랑 전사가 있는 거야. 어떻게 처음 만난 전사한테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친분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셨죠. 네,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어떤 전과가 범죄를 저지른 경험,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네, 그쵸. 전과자라는 설정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전과가 있다라는 건데 무슨 전과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쵸? 그게 없으면 안 짠 겁니다. 분석 안 한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민주님 대본 분석 없어요. 그냥 살인은 아니었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리고 살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전과자 느낌이 안 나지. 물론 우리 민주님이 나이도 어리고 실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설정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 나이는 몇 살 정도고 그 전과는 언제쯤 저질렀고 뭐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할 만한 범죄는 또 뭐가 있으며 그 중에서 나는 무슨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검사는 알고서 나를 취재하러 왔잖아요. 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는 상황임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전과가 없었으면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전과자다, 나는 전과자다 하면 여러분 생깁니까? 전과가 생겨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굉장히 슬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그럼 슬픈 감정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렇게 실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는 안 잡아요.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그럼 화가 납니까? 안 화나요.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무당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내가 화가 날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야 내가 슬플 것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잡아야 그 감정이 나올 똥말똥인데 설정이 없으면 전과자의 느낌은 날 수 없어요. 자, 전과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캐릭터성이 있죠. 그냥 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과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전과자가 내 주변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전과자랑은 거리가 멀 확률이 높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뭐 전과자 있어요? 물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이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도 별 경험이 없어 내 주변에. 그러면 공부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공부가 필요하죠. 내가 그 캐릭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전과를 저질렀는지 그래 뭐 간접 경험이어도 좋죠. 뭐 TV라든지 영화에서 전과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뭐 어떤 것이다라고 뭐 설정해서 내가 그 감정을 조금 왜냐면 지금 전과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그냥 간접 경험만으로도 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래도 전과자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 보통 사람과?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인데. 네, 지금 민주님 단문에서 부족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조금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과자 안 같아서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학생 같죠. 네. 고등학생 같아요. 대사는 고등학생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월세 밀렸다, 먹고 살려고 그랬다, 뭐 이런 말이 어린아이가 치는 대사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힘들게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라는 대사도 고등학생한테 150만 원 좀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를 친다라는 게 성인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범죄도 저질러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대사 봅시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무슨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뭐 당신이 뭐 일할 가치나 있어? 라든지 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말이 돼? 뭐 그래도 그 회사를 들어가면 어떡해? 뭐 이런 말들? 뭐 어떤 말을 들어서 어찌됐든 내 감정이 그럼 어떡해요? 돈 벌어야지. 그럼 어떡해요?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사를 들어주는 게 좋고요. 전과자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자지만 가족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까지 쭈루룩 가고요. 근데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 개뿔이라는 단어와 오줌 넣을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자 대사잖아요. 여자가 남자애들은 뭐 칠 수도 있는데 여자애들은 오줌 넣을 시간도 없다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온 남자 대사 같아. 근데 여자인데 개뿔 뭐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순탄치 않은 살? 그런 느낌 좀 나죠. 좀 놀았다. 뭐 이런 느낌? 과거가 화려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나죠. 입이 거친 게 감옥에서 배운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잡아도 될까? 근데 그냥 뭐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잡는 것이 훨씬 좀 무난해 보이죠. 그래서 거친 삶을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성향이죠. 그 캐릭터의 성향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순둥이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 민주님은 너무 순둥이, 너무 착해 얘. 이런 말 안 쓸 정도로. 우리 민주님 쓰겠어요?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 이런 말 써요? 이건 비유일 거잖아요. 그쵸? 오줌 넣을 시간도 진짜로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겠느냐. 진짜 시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줘야 되고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자, 1, 2, 3의 느낌 나야 되고 주말도 막 굴린다니까요. 까지 4로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느냐. 자, 월세의 방점. 검사님, 저 진짜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하는데, 자, 봅시다.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자, 한 단문에 슬래시가 2개나 3개 정도의 슬래시는 좀 존재하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슬래시가 없는 단문은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도 한 2군데 정도 슬래시가 좀 확실히 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요. 네, 라연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슬래시는 어디입니까?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네, 여기죠. 우리 라이언님이 두 개 다 맞췄네요. 그럼 어떡해요, 앞에. 그리고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여기 두 번째. 네, 여기 1번, 2번 그어줘야 됩니다. 슬래시라는 건 뭡니까? 슬래시라는 거는 내 서브텍스트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틀리는 분들 뭐야? 엄청 쉬운 거야. 틀리는 분들 접시물에 코를 박고 5분 참으세요. 자, 여기 나눠져야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는 우리 얘기했죠. 무슨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내 서브텍스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라고 있는 슬래시예요. 검사님, 저 진짜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이거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는 내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시 돌아왔죠. 나 억울합니다. 나 아닙니다로 가는 거죠.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잃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자, 슬래시는 앞에서 그어지는 게 맞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 세 문장은요, 점점 더 커져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동선이 있어도 좋죠. 검사가 나를 믿지 않고
뭐 됐습니다 하고 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 문장 같은 건 좀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끝나도 괜찮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뭐 검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나의 감정이 좀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겠고, 슬래시가 그어졌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는 그러면 감정의 크기가 똑같은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발음의 문제 심각합니다. 민주님 심각해요. 그리고 입에 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들려요. 이게 혀가 둔해서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입안에 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 느낌 받아요. 자, 들어봅시다. 한 줄 한 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차분하게 들어가는데요. 진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차분해지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나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검사 앞에서 취조하는 상황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이런 텐션의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네, 제가 죽였어요.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나 이렇게 차분해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제가 민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님이 짜신 전사표를 보는 건데요. 이 표를 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 표에서는 우리 민주님 일단 제가 전사 이거 주고받는 대사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이에요. 이거 검사가 내 대사를 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많이 잡으셨어요. 검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 대사를 쳐야 되니까 넌 이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잡는 건 좋지 않아요. 자, 일단 경찰서에 왔어요. 그래서 자, 용의자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 이름을 한만석이라고 정했대. 그럼 한만석 씨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5개월 전에 들어간 회사 직장 상사입니다. 한만석 씨와 어떤 관계죠? 원수지간? 친하지 않은 사이? 어떤 사이였나요? 빨리 말하시죠. 아니요. 자, 빨리 말하시죠 라는 말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올 확률 없어요. 어떤 사이였냐요? 친하지 않은 원수지간? 이랬을 때 아니요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빨리 말하시죠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한다라는 건 네가 원수지간, 친하지 않은 사이 이 얘기만 들었다라는 거지. 그 뒤에 분명히 존재하는 두 줄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민준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냥 서로가 잘 안 맞는 직장 동료 사이였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생기면서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들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회식을 가기로 했어요. 다들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데 왜 회식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함대리님께서 자꾸 절 건들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올라오는 화를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고요. 무슨 말을 했죠?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쟤는 견들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빡 돌아서 바로 따졌죠. 빡 돌아서라고 썼어요. 빡 돌아서. 내가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요. 그래도 믿지를 않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왔죠. 뭐 이것도 너무 엉망이야 민지야. 그래도 믿지를 않네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전과자인 걸 알았다라는 설정이야, 몰랐다라는 설정이야? 내가 이렇게 제가 아무리 전과자라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사람들이 내가 전과자인 걸 아마 알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전과자임을 내 입으로 밝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그러면은 저 전과자랑 일하느라고 계속 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 돌린 곳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 만났나요?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그 회사는 관둔 건가요? 관뒀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왜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게 지금 짜셨는데요. 관뒀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왜죠? 라고 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또 말도 안 되지 않아?
민주야 이거 말도 안 돼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다라는 건 괜찮지만 관뒀다가 다시 그 회사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들어간 이유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다.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돼요. 돈 때문에 할 수 없죠. 뭐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왜죠 했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 일할 사람 맞지 몰랐다는 듯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같은 우리 민주님께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를 따로 잡으셨어. 앞에 엄청난 블라블라블라블라를 하고 완전히 무슨 취조에 지친 사람 있잖아. 취조에 지쳐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많이 오늘 한 8시간째 취조 중이야.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떡해요? 전과자도 208칠은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잡았나 봐. 그래서 첫 대사가 되게 힘든 느낌이 나요. 완전 차분하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다시 들으니까 이게 또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치? 그냥 마음만 차분하죠. 마음만 차분해요. 이게 이런 텐션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엔 유일한 것 같아. 지쳤다라는 컨셉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필요 없거든요. 이 뒤로 넘어갈 때 이 한 줄을 그렇게 한 줄을 치기 위해 이 지쳤다라는 설정을 꼭 해야만 하는가 나는 의문 들거든요. 뒤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굳이 뭐 여기 앞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게 뭐 이런 지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왜 지쳤겠어요? 취조를 오래 당했으니까 지쳤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내면 텐션이 좀 다운된 텐션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정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떡해요? 전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자이지만 가족같이 일하자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근데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줄 시간도 없어요. 자, 쭉 넘어갑니다. 근데 가족은 개뿔부터 봅시다. 개뿔이라는 말은 이 꼴 욕이에요. 그쵸? 너무 자주 쓰이니까 욕 같은 느낌은 없죠. 근데 속어죠, 속어. 그 느낌 놔줘야 되죠. 개뿔, 이런 개뿔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은 개뿔, 이런 거잖아요. 뭐, 젠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18, 뭐, 이런 말이죠. 그게 쉽게, 그냥 개뿔이라는 말은 요즘 쓰기에는 순화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제길, 젠장, 뭐, 18, 뭐, 이런 욕이에요. 욕의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가족은 개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의 느낌이 나줘야 되는데 개뿔. 무슨 무슨 뭐같이 들리냐면 무슨 해산물 해산물 이름 같아. 뭐 이거랑 비슷한 이름 있지 않아? 개뿔. 개뿔.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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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뭐 약간 이런 무슨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들려. 네, 개불. 가족은 개뿔. 네. 그래서 속어의 느낌 안 나요. 밥은 고사하고 오줌 줄 시간도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실수할 수 있는 게 밥은 고사하고예요.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줌 넣을 시간도 없어요는 아마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밥은 고사하고는 버리면서 읽어줄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는요, 밥도 안 주고 오줌 넣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을 타고 넘어가야지 오줌 넣을 시간이 없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밥은 고사하고를 버릴 수는 없어요. 가족은 개뿔,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넣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찝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밥은 고사하고도 약간의 임팩트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아, 내 발음 너무 날라가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좀만 오래 걸리면 뭐 이렇게 발음되니까 너무 애기 같죠. 좀만 이럴까? 딱 고등학생이 좀만 하는 것 같아.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지금 밑에 발음들 다 무너져요, 민주님.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밑에 발음 버리세요. 그냥 수르르 흘려가세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말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죠. 고객 만족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김수현 형으로 나오시는 오정세 배우님이 그 자폐 성향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다.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캐릭터를 넣으려고 일부러 쓰시는 그런 것 같다. 말은 그냥 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성우지망생이니까 밑에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나? 아니요. 전극 연기는요, 일반적인 사람의 말투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네, 이것도요.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가 아니라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쪼아대고. 말을 하세요.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이것도 느낌이 세죠. 이건 뭐 영업도 해야지. 영업 척 들어가야지. 주말도 막 꿀린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타고 넘어가는 거죠. 가족은 개뿔, 밥은 고사하고, 오줌 늘 시간도 없어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을 쓰게 했고요.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리면 계속 줘야 되고요. 영업도 해야 되고, 주말도 막 굴리는 거예요. 네, 이거 쭉쭉쭉쭉 가는 거죠. 이게 볼륨이 커질 필요는 없어요. 단계를 타고 볼륨이 커지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울함이 억울하면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입해 보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 인간요. 걔 나한테 이랬고, 이러기도 했고, 저번엔 또 그랬고, 그때 밥 먹을 때 매너도 이렇고, 학교에서 하는 짓거리도 이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 따지고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을 찾으면 되지. 그때의 그 느낌. 당연히 내 마음은 조금씩 더 커지지 않겠어? 구체적으로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더 화나고 막 그렇잖아.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 이렇게 들려서는 안 돼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거죠. 죽어라 일 시켰는데 월급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 이런 건 없어요.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이런 월급은 없어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오죽하면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한 달에 190만 원은 큰 돈일까 얘한테? 글쎄 잘 모르겠다만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앞에 100자리 단어보다는 뒷자리에 50인지 60인지 70인지 여기에 조금 임팩트가 좀 더 실리지 않을까?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그리고 방점이 어디에 더 찍힐 것 같냐면 안 줬다라는 안 위에 찍히지 않겠어?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이렇게 안 되고 안 줬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작은 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죽어라 일 시키고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월급은 없어요.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줬어요. 150만 원이라는 말을 할 때 적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가 아니라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님. 잘했어요 이거. 그래서 마음이 좀 무너지고 검사님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자, 이 단어 봅시다.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다라고 보니까 얘가 전과를 저지른 것이 뭔가 억울해서 전과를 저지른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잘못을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을 안 하고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내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을 훔쳤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 나온 아이는 저 마음 접고 살려고 했다라는 말은 안 하겠죠. 네, 그렇죠. 이건 내가 마음을 바로잡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전처럼 안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망난이었거나 뭐 좀 놀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얘가 전과를 저지른 것은 억울해서 전과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남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잘못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얘가 약간 놀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놀았던 티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쵸? 놀았던 티는 어디 가잖아요. 사람은 변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투까지 바뀌고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캐릭터 좀 더 거칠게 잡았어야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그딴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큰 짓이네요. 그쵸? 내가 전에 저질렀던 그 일보다 더 약간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딴 짓이라고 말하죠. 내가 했던 짓을 그딴 짓이라고 말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옛날에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그랬어도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임팩트 훨씬 실려가야 됩니다. 네, 라일라님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자, 여기서 검사님 하면서 갑자기 차분해져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네, 여기서 느껴지는 건 검사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나 아니거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누가 믿어줍니까? 나 전과자인데 나 경험도 한 번 있잖아요. 야, 내가 그딴 짓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나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 나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얘가 잘못하면 들어가게 생겼어야지. 근데 설득해가지고 검사를 이길 수 있나 봐. 근데 우리 민주님께서 대사는 뭘로 잡았냐면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냐고요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미 깜빵 한 번 다녀온 사람이. 지금까지 용의자들 중에 당신이 제일 유력해요. 범행 동기도 다른 분들보다 더 명확하시고 착하게 좀 사세요 이랬대. 그러면 와 미치겠는데 민주야? 오죽하면 월세가 밀렸겠냐고요 보다 돌아버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먹히지 않고 있잖아. 정말 죽겠어.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감방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검사님, 저 마음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그딴 짓 한 적 없어요. 네. 검사님, 선님. 저 진짜 아니에요. 네, 너무 작은 일이죠. 지금 살인 동기로 잡았는데, 야, 고등학교 때 뭐냐, 무슨 회비 잃어버린 것도 이거보다는 감정 크겠다. 고등학교 때 회비 잃어버렸는데 애들이 막 너 아니냐고 막 몰고 가가지고 진짜 억울하다. 우리 민주님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무슨 동아리 뭐 이런 데서 회비 뭐 걷었는데 10만 원씩 여행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10만 원씩 걷었는데 민주님이 회계라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무슨 조교님 책상에 올려놨는데 조교님 못 받았다 그러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만 잡아도 이거보단 크겠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막 진짜 너무 미치겠겠지. 그거야 뭐 사실 큰 돈도 아닌데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나 감방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자라고 한다면 그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잘못을 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아니라고 한다면 더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네. 너무 별일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 좀 더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억울한 게 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진짜로 억울한 게 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네. 스타트 할 때의 느낌은 아마 보편적인 그림으로는 뭐 이 정도면 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꼭 그럼 어떡해요 때 무슨 얘기를 들어서 앞과 뒤를 크게 많이 나눠야 된다로 잡아서 무슨 차분한 컨셉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쳤다라는 컨셉을 굳이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친 기색은 계속 가겠죠. 왜냐면 8시간 동안 취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 줄을 하고 피로감이 사라집니까?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피로감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나는 눌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시간의 그 피로감에. 한 줄 하려고 그걸 설정을 한다라는 건 사실 좀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주님, 발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무 어리게 들린다라는 문제, 그리고 전과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실 때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죠. 전과자의 느낌이 뭐 양아치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조금 나야 되는 거죠. 저는 하면 주눅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가 뭐야? 주눅 들었다? 하면은 무슨 말이야? 저는 하면 주눅 들었다? 주눅 들었다? 우리 민주님 주눅 들었다라고만 제가 들을게요. 지금 주눅 들 상황입니까? 지금 몰렸는데요. 지금 범인으로 몰렸는데요. 주눅 드는 것보다 내가 아니라고 이걸 표현하는 게 먼저죠. 주눅 들어서 이거 받아들여서 나 감옥 가면 어떡해요? 그럼 네 이러고 뭐 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몰렸는데 지금 주눅이 들어요. 주눅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억울함이 큰 거죠. 그 억울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주눅이 들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입 다물고 있을 순 없잖아. 그리고 지금 주눅 들었다라는 컨셉 자체가 우리 전과자에 대한 컨셉이 없기 때문이죠. 얘가 좀 전과를 저지를 정도의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럴 사람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애면 범죄도 못 저질러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두 번째 단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